그렇다면 K-팝의 넥스트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방탄소년단과 같은 슈퍼스타의 탄생이 K-팝의 영향력, 성장세에 막대한 기여를 한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K-팝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글로벌 슈퍼스타의 반복적인 탄생을 뒷받침해줄 인프라가 산업 전반에서 보다 탄탄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류 시장에서 K-팝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크리에이티브의 영혼을 담아내기에 무엇보다도 크리에이티브가 핵심 경쟁력인 산업이기에 다양한 크리에이티브가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과 크리에이티브의 영혼을 담아내기에 충분한 수준의 건강한 경영 방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플랫폼이 품는 음악, 아티스트, 컨텐츠의 경계를 넓혀서 더 많은 전 세계의 팬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한 한 목씩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쟁쟁한 글로벌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K-팝이 반짝 신드롬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장르로 자리매김하려면 IP 자체를 넘어 기업 단위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K-팝 음반 및 음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현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영향력이 큰 파트너사들이 필요합니다. 소위 메이저 3사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이런 유통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K-팝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특히 세계 1위 음악 시장인 미국에서도 K-팝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유통사들과의 유통 요율 협상에 있어서도 K-팝은 현지 레이블들에 비해 협상력이 매우 낮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글로벌 유통사들을 상대로 협상력을 키워나가려면 당연히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협상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조건의 유통 요율을 받음으로써 회사와 아티스트의 성장에 도움이 될 재무적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 규모를 지렛대 삼아서 더 좋은 프로모션 기회를 확보하고 우리가 선보이고자 하는 음악, 아티스트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류 음악 시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존재감과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제조업, IP업 등 다른 많은 산업들의 세계화 과정이 그랬듯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새롭게 부상하는 경쟁자에 대한 견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시장 진입 제한과 같은 형태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자리 잡은 특정 시장의 관행과 운영 방식도 K-팝 해외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내 네트워크가 중시되는 주류 시장에서 기업 자체로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입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이드의 경우 이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타카홀딩스, QC 미디어 홀딩스와 같은 미국 현지 음악 회사들을 인수했고 유니버설 뮤직그룹 산하에 있는 개펜 레코드와 합작 회사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1위 음악 시장에 미국에 깊이 진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함으로써 강력한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쉽사리 바꾸기 힘든 구조적 상황들 때문이거나 현지 사정에 능통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시행착오들을 최소화하고 현지 기업들과 대등한 수준의 존재감, 영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세계를 흔들 슈퍼스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건강하고 효과적인 경영 방식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슈퍼스타가 탄생하려면 그리고 아티스트의 성장 속도와 발맞춰 오래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려면 운영 시스템 전반의 고도화가 필수적입니다. 누군가는 문화 컨텐츠의 성공이 운이나 감에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산업을 예측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제식으로 내려오는 컨텐츠 제작 과정은 구조화하고 매뉴얼화하고 제작과 활동 노하우를 소중한 자산으로 축적해서 선순환시키면 업무를 체계함으로써 시장의 변수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동시에 좋은 IP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이브가 2018년부터 도입한 멀티레이블 체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멀티레이블 체계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현 설명을 드리자면, 단순히 하나의 우상이 되는 브랜드 안에 여러 레이블이 공존하는 형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전체적으로 성공을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경험과 시행착오, 고민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구축된 체계입니다. 우선 레이블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의 영혼이 그 레이블의 컨텐츠에 오롯이 담길 수 있도록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런 크리에이터의 에너지가 사업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작 과정을 포함한 운영 시스템 전반을 고도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레이블은 끊임없이 새로운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한 노하우들을 발굴하고 조직 운영에 다시 반영시켜 나가면서 이 과정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레이블들의 우상이 되어주는 본사는 회사의 인프라와 네트워크, 그리고 팬덤에 대한 인사이트를 모든 레이블들에 제공하고 리스크를 분산하고, 동시에 한 레이블의 성과가 그곳에만 머물지 않도록 멀티 레이블을 구성하는 다른 레이블들로 공유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레이블들을 멀티 레이블 체계 안에서 운영하다 보면 건강한 경쟁이 서로의 수준을 높여가는 데 기여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선순환의 직접과 반복들이 결국 거대한 시스템 안에 문화로 자리 잡고 구성원들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으로 슈퍼 IP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K-팝은 비단 음악적 특성만을 가리키는 장르 용어가 아니고 음악과 콘텐츠의 제작, 유통, 마케팅, 팬 커뮤니케이션 등 음악을 중심에 둔 시스템까지를 포괄하는 문화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멀티레이블 체계는 하나의 스타일에 정체되는 것을 지향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시도의 출현 그 자체가 주는 활기와 즐거움을 촉발하기에 문화가 발전되어 나가는 방식에 부합하는 최선의 해법입니다. 규모를 키우고 존재감과 영향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과 슈퍼스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시도들은 다양한 슈퍼 IP의 탄생 가능성을 보다 높여줄 것이고 궁극적으로 K-팝의 지속 성장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더해서 잠재적인 팬덤을 찾고 넓혀가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패스트 컴퍼니나 타임과 같은 글로벌 매체에서 하이브를 혁신 기업으로 언급해 주시는 것도 아티스트들의 활약과 함께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위버스가 음악 산업을 바꾸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음악이 아닌 음원 소비가 늘고 소셜미디어에서 숏폼 콘텐츠를 시청하듯이 기술은 주 고객층의 여가를 즐기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을 바꿔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기존에는 아티스트가 팬들을 찾아가던 방식이 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팬들이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아티스트를 만나고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팬덤 플랫폼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아티스트와 소통하는 방식, 컨텐츠를 즐기는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론칭에서 글로벌 팬덤 플랫폼으로서 독보적인 위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위버스가 그 진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위버스는 2023년 3월 기준 MAU 1000만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유저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국내 개발 앱으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팬덤 플랫폼이라는 영역을 세계 시장에서 새롭게 만들어서 리드하고 있는 동시에 핵심 기능 하나가 아니라 팬이라는 유저의 필요와 편의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커머스, 스트리밍 등의 기능을 통합한 슈퍼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위버스는 일본, 미국 등 다양한 해외 아티스트의 입점을 계속 늘려가면서 더 많은 아티스트와 팬들이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팬들이 사용하고 있고 K-팝의 잠재 팬덤 역시 규모가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팬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개개인의 필요에 맞춰 컨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순히 호감으로 유입된 팬이더라도 앱을 탐방하면서 점차 슈퍼팬이 되도록 위버스는 컨텐츠와 서비스를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다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공급자로서 응당 노력해야 할 기업 운영 체계의 진화를 이야기했다면 플랫폼은 팬 경험의 진화를 위해 반드시 연구하고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영역입니다. 세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팬들이 단순히 컨텐츠를 듣고 보는 행위에서 경험하고 생산하고 그들끼리 교류 가능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나라의 음악 기업이 리드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K-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어떻게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부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사람에서 온다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 여전히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해외 시장의 현황과 함께 규모의 경제가 중요해지고 있는 점, 멀티레이블 체제가 필요한 이유, 플랫폼의 중요성 등 오늘 여러 가지 아젠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존속될 K-팝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만들어가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사람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인 만큼 IP와 아티스트를 중심에 두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소속 아티스트를 회사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업에 평생을 종사한 사람이자 저 또한 현재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생각들이 꼭 바뀌었으면 합니다. 회사는 인간이자 아티스트로서 아티스트의 의지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엔터테인먼트업에서 말하는 매니지먼트의 본질은 회사와 아티스트가 파트너십 위에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고 회사는 아티스트를 대행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지 일방적인 결정이나 통보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회사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저희의 업은 대중문화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문화가 확산되는 공간이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사회 전반에서도 공감대가 생겼으면 합니다. 아티스트를 육성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과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티스트 육성 시스템을 K-팝의 경쟁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이드의 경우 아티스트 육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 조직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티스트로 데뷔하기 전인 연습생들의 트레이닝을 맡는 조직이고 좀 더 회사의 철학을 담아서 이야기해보면 단순히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업으로서 이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사랑할 이유를 스스로 찾아나가도록 도와주는 조직입니다. 누구나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오기 전에 스스로 고민하고 경험해본 시간들이 사회인이 된 후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나갈 때 힘이 되어주는 것처럼 아티스트가 되는 과정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습실과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건 지양해야 하고 연습생 기간 동안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전인적 인간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티스트와 연습생들이 심리적으로 충분히 케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K-팝 기업들이 갖춰야 할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과거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3D 직종으로 구분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에 비하면 사회의 시선이 많이 개선된 것을 체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봉이나 근무 조건 등 종사자들의 처우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 과거의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기준으로 한계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 높은 미래 유망 사업으로 평가받는 분야들과 업계를 견주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도전적인 목표들을 세워놓고 K-팝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업계가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64만 명의 엔터테인먼트 종사자가 있고 음악 산업만 약 6만 6천 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K-팝을 근간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입지와 영향력이 보다 확대되어 나갈수록 고용 규모와 다양성에 있어서도 기여하는 바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제작, 사운드 엔지니어링, 안무, 스타일링, 아트, 디자인 등 크리에이티브 직군을 비롯해서 제대로 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외의 수많은 영역에서 인재들이 함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산업의 파이 자체가 커지면서 이종업계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다음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인재들의 유입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세계 무대를 상대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은 인재의 유입에도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유입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성과나 방법론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도전적인 프로젝트들을 시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봉과 근무 조건을 포함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노력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재들의 유입, 건강한 시너지, 의미 있는 도전과 노력에 응당한 보상이 있는 산업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음악을 계속하고 싶어서 하이브를 창업한 사람으로서 저는 진심으로 우리나라 음악 산업이 꾸준히 번창해 나갈 것을 희망합니다. K-팝은 많은 이들이 인지하는 것 이상으로 경제적, 문화적 함의를 가지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이자 성장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K-팝은 융합의 시대에서 계속해서 기존 틀을 깨고 글로벌 대중문화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물의 담이 아닌 밖을 보며 국가대표 기업으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것, 글로벌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슈퍼 IP를 배출해내는 시스템을 구축해내는 것, 기업 자체로서의 지속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이브도 지금까지의 K-팝 그 이상을 바라보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선두 플레이어로 도약하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도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카카홀딩스, QC 미디어홀딩스 인수 등으로 물리적, 장르적 확장을 보여드렸으나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레이블들을 맞이하는데 언제나 열려있는 시스템으로서 멀티레이블 체제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편에서는 K-팝에서 시작한 회사만이 가능한 콘텐츠와 플랫폼 경쟁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글로벌 제작 시스템 측면에서 다양한 이종 장르, IP들과의 융합을 추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버스와 같은 플랫폼들을 중심으로 음악 기술의 접목이 탄생시킬 수 있는 팬 경험의 새로운 스펙트럼을 발굴하는 시도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도 속에서 더 많은 인생의 아이러니와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아이러니가 더 좋은 놀라움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아티스트와 업계 종사자, 팬덤이 함께 키운 글로벌 역량을 기반으로 골리앗과 업계를 견주려는 다윗의 도전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전 세계가 우리가 만든 음악과 콘텐츠를 오래 즐길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힘쓰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K-팝 성장세 전체를 위기로 진단하고 문화산업 전반이, 음악산업 전반이 갖는 과제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스스로를 다윗으로 얘기하셨는데 어쨌거나 하이브의 그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그 선두주자로서의 포부까지 다시 밝혀주셨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